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신날입니다. 제 영상 중에도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해배상 소송,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소송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되어지는 쪽이 피고가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계약상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이외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 둘로 나뉘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채무불이행, 즉 계약상의 약정 사실을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액수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A가 이제 B한테 토지를 매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B가 지급기일에 잔금을 안 준 상태로 1년 이상을 질질 끌었어요. 지체했어요. 예. 그래서 A가 이제 잔금에 대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이게 1년 지나면서 이제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양도세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 증가분을 이제 A가 매수인 B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거예요. 손해는 우리나라 법의 손해는 실손 개념입니다. 실손 개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재산상 감소가 얼마가 되었느냐, 그 부분이 손해인 거죠. 예. 실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산상 감소 부분, 그건데, 자, 여기서 손해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그리고 손해는 적극적 손해. 이제 상대방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출을 하지 않았었을 돈, 적극적으로 돈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 일실손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내가 얻었을 이익, 그걸 이제 소극적 손해, 일실손해라고 해요. 잃어버린 거죠. 만약 가령 누가 차로 쳐가지고 내가 한 달 입원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못 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실손해,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손해는 이제 위자료, 그렇게 해서 손해 3분설을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는 나중에 이제 계약 말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민법 390조에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원고는 손해 발생 사실, 그 다음에 손해의 상대방의 귀책 사유, 고의 과실, 그리고 요것 간의 손해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 간의 인과관계, 그 다음에 손해 액수까지 입증을 원고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소송이에요. 입증 다 해야 되는데, 말처럼 손해배상 이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말 쉽게 던지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손해를 민법 393조에 보면 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통상손해, 어떤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그걸 통상손해라고 하고, 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손해는 어떻게 돼요? 손해 발생, 상대방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 액수, 이렇게 입증하면 되는 거고, 특별손해는 손해 발생, 상대방의 고의과실, 귀책 사유, 인과관계, 손해 액수에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정,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인식 가능성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인데 2005-75897 판결인데 이 매수인이 잔금을 지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매수인의 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했을 때의 통상적인 손해는 뭐냐면 매도인이 지체하는 기간 동안에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 이율, 일반인들 같으면 연 5%, 이제 상인 간의 거래일 때는 이제 연 6%, 요렇게, 그게 통상 손해라고 보는 거고, 이와 같이, 이번 사례와 같이, 그, 1년간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토지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 라고 해서 그 양도소득세 증가분도 손해를 청구할 때는 요거는 이제 특별손해로 판례는 보는 겁니다. 그럼 특별손해는 뭐라 그랬어요? 손해 발생 사실, 상대방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 액수, 거기다가 그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인식 가능성까지 이제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제 판례는 그 잔금 지체하는 기간 동안의 법정 이율에 대한 지급 손해금은 통상 손해고, 연 5%, 연 6%. 근데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해가지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정.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이 양도소득세 증가분도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거.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제가 1억 원짜리 보증금 전월세 집을 살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요. 딴 데로. 그러면 이사를 가면은 기존 임대인이 저한테 임차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이사를 갈 때는 2억 원짜리를 가는 거예요. 지금 1억 원인데 2억 원짜리. 그러면 계약금 내가 2천만 원 저쪽에 넣었단 말이에요. 기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해갖고 내 임차 보증금 전세금을 1억 원 안 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잔금 받아가지고 나는 2억 원짜리 큰 데로 이제 이사 갈 때 잔금 치르려고 요거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지금 안 주니까 이 계약이 파기가 된 거죠. 이사 갈 집이, 신규 계약이. 근데 내가 계약금 2천만 원을 뺏겨버렸잖아요. 약속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러면 임대인한테 내가 딴 데 가서 계약을 했다. 2억 원짜리. 그리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임대차 끝날 때까지 그 임차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는 2천만 원 손해보게 생겼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요건 특별손해라 그래요. 요거는 원래 그 임차 보증금 안 주면 임차 보증금 플러스 지연손해 연 5% 내지는 연 3%, 연 6%가 되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통상손해하고 특별손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잔금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잔금 줄 때까지 잔금 지급 기일부터 다음 날부터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요건 통상손해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거, 개별 공시지가가 증가하게 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금 지급 의무자 매수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까지 원고 A가 그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손해, 특별손해는 계약 내용마다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할 때는 모든 것이 원고 입증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쉬운 소송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해가지고
청구금의 100% 다 받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실상계다, 책임 제한의 법리다,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되거든요. 원리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그 다음에 손해의 종류, 통상손해, 특별손해, 또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그 다음에 정지적 손해, 위자료, 뭐, 요렇게 나누는 그 구별이 틀리다. 그리고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법에 적혀져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관계가 없어요. 없고, 이제, 불법행위, 사기든 뭐, 폭행이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내용을 보시고, 내가 실제로 손해 입은 거 다 청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입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